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비하인드 허 아이즈입니다. 올해 2월에 나온 작품이고요.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네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런 재밌는 걸 보면은 리뷰를 얼른 하고 싶단 말이죠. 동명의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국 드라마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소설도 유명한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걸 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예고편을 보고 나서였는데요. 어떤 여자가 무표정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잠깐 보자마자 아 이건 봐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 영상의 스포일러를 매우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하인드 허 아이즈를 안 보셨다면 얼른 보고 오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어느 날 루이즈는 술집에서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새 직장 상사의 유부남?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루이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비하인드 허 아이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루이즈의 새 직장 상사로 온 데이비드는 정신과 의사의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 처음부터 대놓고 이상합니다. 아내에게 어떤 약을 먹으라고 하고 검사까지 해요.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이것 봐라. 이거 재밌는 거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데이비드는 아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시간별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델이 저렇게 아름답고 요리도 잘하고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의문이 들죠. 데이비드는 대체 왜, 뭐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걸까? 저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델이 벽에 뭔가 열심히 그리길래 무슨 그림 그리는 병이 있나 싶었는데 숲을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있던데 데이비드는 그걸 보고 또 화를 내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아델과 루이즈의 만남. 그리고 몽유병과 야경증 이야기. 아델이 도움이 될 거라면 루이즈에게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의 주인은 로버트라는 인물이었어요. 얘는 또 뭐지? 그리고 아델 자기도 야경증이 있었다며 우린 특별하다고 합니다. 아델과 데이비드 사이에서 루이즈가 있으면 있을수록 루이즈는 그들 사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델과 롭의 과거 이야기에서 아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데이비드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정황들, 아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데이비드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델이 피해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델이 마약거리에 가서 얻어맞고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상하다. 데이비드의 환자인 앤서니에게 마약을 사더니 집에서 마약까지 하고 데이비드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손가락이 11개로 모이면 꿈인 거야. 그리고 그때 문을 열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고 밝혀지는 아델의 능력.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원격 투시? 그런 느낌. 여기서는 아스트랄체 투사라고 언급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 능력 때문에 아델은 모든 걸 미리 알고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죠. 그렇게 데이비드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루이즈와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요. 다 알면서 루이즈와 데이비드가 서로를 싫어하게끔 만들었죠. 자기가 데이비드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사실 데이비드가 아델에게 막대하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 않나?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데이비드도 잘한 거 없어요. 아무튼 그러다 이제 우리는 우물에 떨어져 죽은 게 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보고 당연히 아델과 롭의 사이가 좋은 게 위험이 될까봐 데이비드가 롭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루이즈가 꿈속에 두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루이즈도 아델과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델이 지금까지 자신과 데이비드의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델도 나쁘고 데이비드도 나쁘고 루이즈도 나쁜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화가 정말 중요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아델이 집에 불을 지르고 루이즈를 불러난 뒤 자신에게 헤로인을 투여한 상태에서 루이즈와 영혼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루이즈는 아델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과다봉용으로 아델 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바꾸고 끝이 아니었어요. 아델이 아델이 아니고 롭이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예상 못했다. 아마 다들 충격받지 않았을까? 앞에 건 그렇다 쳐도 이거는 진짜
초반부터 우리의 시선은 온통 데이비드와 아델의 이야기로 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루이즈와의 불륜도 있고 진실이 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폭탄은 그쪽이 아니었다는 거. 마치 아델처럼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네 그것만 생각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반전류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반전이라고 하는 애들이 완전히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반전이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반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전이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죠. 반전을 잘 쓰는 게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반전을 넣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전은 이런 게 반전이죠. 이런 루시드 드림이나 영혼을 바꾼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봐온 것들이거든요. 근데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아델이 처음에 벽에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선을 쭉쭉 긋더니 그게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루이즈가 아델을 찾아간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죽게 냅두지. 그리고 문도 못 열고 영혼으로 아델에게 왜 갔느냐. 이런 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루이즈는 이미 아델을 한번 구하러 온 적이 있었고 그때는 열쇠가 꽂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엔 열쇠를 숨겨놨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루이즈는 그거라도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루이즈도 영혼을 바꿀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니, 저도 보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보다가 이게 되나? 바꾼다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아무튼 확실한 건 아델은 루이즈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뜻대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아델이랑 로비랑 닮은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연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루이즈, 데이비드, 아델, 로, 누구 하나를 뽑을 필요 없이 4명 다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닌가. 진짜 한 명만 칭찬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칭찬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느낌은 그냥 어딘가 이상하고 차가운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 정도의 즐거움을 느낄 줄이야. 한 방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할 수가 없는 전개였고요. 보면서 저는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마 그걸 노린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면 무심코 넘겼던 그 대사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봐도 재밌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 군데 묶어두면서 말 그대로 조종을 했어요. 정말 똑똑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볼 때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결말까지 잘 짜여졌다고 느낀 작품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넷플릭스에게 감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든 작품이었습니다. 땡큐 넷플릭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